며느리가 야속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창 모임에서 터진 하소연. 나 진짜 못 살겠어.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4명이 음식점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집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여행 계획, 왁자지껄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영숙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뒤숭숭해. 그날 영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숙이 이야기. 내가 현금 인출기인가? 영숙이,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윤영숙 씨, 68세 이야기입니다. 영숙이는 아들 내외가 3년 전 이사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보태줬어요. 노후자금에서 쪼개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했지만 영숙이는 아들 잘 사는 게 우리 노후지 라며 기꺼이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사한 지 3년 만에 며느리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아이 학교 가까운 데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어머니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이는 기가 막혔어요.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전에 도와준 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1억을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도 꾹 참고 말했대요. 너도 알잖니?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미안하다.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전에 없는 돈 쪽에서 1억을 줬는데 더 못 준다고 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대요. 동창 모임에서 영숙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야, 그건 내 며느리가 너무한 거야. 미경이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었는데. 정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나는 아예 포기했어.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하더라. 명절에 안 와도 그러려니, 연락 없어도 그러려니. 그때 평소에 말이 없던 현주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내가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며느리랑 잘 지내. 친구들이 일제히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나도 똑같았어. 현주, 그러니까 박현주 씨는 3년 전만 해도 영숙이보다 더 심했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시댁일도 모른 채 하지만 그 중에도 카톡 답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속상했어요. 메시지를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 마누라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아들이 짜증을 내더래요. 엄마, 얘 직장에서 엄청 바빠. 좀 이해해.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바쁘면 답장 한 줄 못해? 나도 이 집 며느리라고. 밤마다 며느리 생각에 잠이 안 왔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밖에 모르나? 아들을 뺏긴 것 같다. 아니, 제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이 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우연히 오래된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대요. 절에 있는 부처님께 불공 드릴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며느리에게 불공 드려 보시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사다 주고 칭찬도 해주고 잔소리도 줄이고 손주도 잘 돌봐주시오. 옛날 어느 노부부가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해서 절에 불공 드리러 가던 길에 들은 말이라고 해요. 노부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했대요. 며느리가 갖고 싶어 하던 신발을 사다 주고 밥이 질어도 질어서 좋다 칭찬하고 밥이 되어도 고슬고슬해서 좋다 칭찬하고. 처음에 며느리는 의심했대요. 뭐야,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런데 계속되니까 며느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몇 달 만에 효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현주는 그 구절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나? 화내고 서운해하고 아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했지. 현주는 방법을 바꿨대요. 첫째, 답장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다. 건강해라. 맛있는 거 먹고 힘내. 아이 사진 고마워. 예쁘게 자라는구나. 답장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히 보냈대요. 둘째,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 안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아들한테 전화하면 내 마누라가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들 안부만 물었어요. 밥은 먹었니? 집에는 제때 들어가고. 셋째,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쟤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저녁밥 차리고 애 재우면 밤 10시, 11시야. 거기서 시어머니 카톡에 답장까지 해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래요. 넷째, 내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며느리 생각하느라 잠 못 자던 시간에 현주는 새벽 산책을 시작했대요.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도 만들고 오래된 취미인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 며느리 생각이 줄었대요. 덜 집착하게 됐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주 핸드폰에 카톡이 왔대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가도 될까요?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현주는 눈물이 났대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가족이 놀러 온대요. 며느리가 어머니, 준이 좀 봐주세요 하고 먼저 부탁할 때도 있고 카톡 답장도 예전보다 빨라졌대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속상하진 않아요. 현주가 말했어요. 내가 바뀌니까 며느리도 바뀌더라. 조용히 듣고 있던 영숙이가 물었어요. 근데 현주야, 너는 억울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속상했지. 며느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러다가 생각했어. 지금 방법이 효과가 있나? 하고, 화내고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3년을 살았는데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지. 그래서 생각했대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야. 전략을 바꾸자는 거야. 내가 더 현명하게 행동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야. 그날 모임이 끝나고 영숙이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대요. 현주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화내고 서운해하고 아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까지 나빠졌어요. 아들이 엄마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의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고, 영숙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해봤대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며느리 수진이는 대기업에서 일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대요. 거기에 6살짜리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너도 알잖니? 없어. 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니, 물론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또 돈을 달라고 하다니. 근데 내가 아무리 옳아도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야? 영숙이는 그날 밤 오래된 책 구절을 떠올렸대요.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은인이 되고 원망을 품으면 은인도 원수가 된다. 수진이한테서 은혜를 발견해 볼까? 생각해 보니 떠올랐어요.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것, 손주를 낳아준 것, 바쁜 와중에도 명절에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것, 아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준 것. 내가 그동안 이런 건 안 보고 서운한 것만 봤구나. 영숙이가 시작한 작은 변화. 다음 날 영숙이는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대요. 처음으로 먼저. 수진아, 요새 날이 많이 쌀쌀해지는구나. 몸 챙겨. 준이 사진 고마워. 정말 사랑스럽다. 답장이 바로 오진 않았어요. 이틀 뒤에 짧게 왔대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예전 같으면 겨우 이거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대요. 그래, 답장이 온 거잖아. 이틀 만에. 예전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왔는데. 영숙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주처럼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대요. 비바람이 몹시 부는구나. 감기 조심해. 준이 사진 너무 귀엽다. 고마워. 수진이 생일 축하해. 건강한 나날 보내기 바란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얼마 전 영숙이는 현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요새는 잠 잘 자게 됐어. 현주는 물었어요. 며느리가 달라졌어? 아니,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여전히 답장 늦고 명절에 반나절 있다 가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내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며느리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제가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은 왜 내 편을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며느리가 답장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넘겨.
명절에 반나절 있다가도 와줘서 고맙다 생각해. 내가 기대치를 낮추니까 서운할 일이 없어졌어. 영숙이가 덧붙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덜 집착하니까 며느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 지난달에는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숙이는 울 뻔했대요. 1년 내내 화내고 원망하면서 안 되던 게 3개월 동안 내가 바뀌니까 되더라고. 요즘 며느리, 옛날 며느리.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대가 시집살이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어머니가 무섭고 시아버지 조심스럽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싫어도 참았고 힘들어도 티 안 냈어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요. 아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녀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 어린이집 데려오고 저녁밥 차리고 아이 재우면 밤 10시, 11시예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런 며느리에게 명절에 왜 안 와? 주말에 한번 들러라고 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부담스럽겠지요. 제가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들의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여요. 핵심은 통제를 내려놓기. 영숙이, 현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 기대대로 해라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괜찮다고 마음먹기까지 다들 자기만의 과정이 있었어요. 현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가 안 됐어. 입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지? 며느리는 모르고 자기 삶 살고 있어요. 근데 나만 밤마다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속이 쓰려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더라고요. 영숙이도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대요. 내가 아무리 화내고 서운해해도 며느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걔는 자기 회사 가고 자기 삶 살아. 근데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이건 며느리를 위해 참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놓는 거야. 원망을 놓으니까 먼저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이 오고 밥맛이 돌아오고.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며느리도 달라 보이더래요. 대종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다시 은인으로 화하고 원망을 일으키면 은인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면 며느리가 원수처럼 보여요. 근데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아들을 사랑해주는 것, 손주를 낳아준 것, 바쁜 와중에도 명절에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것. 분명 감사할 점이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며느리가 이래야 하는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을 찾으면 그게 제일 편한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1. 기대치를 낮추세요. 명절에 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들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2.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카톡에 내라고만 답해도 답장 고마워라고 하세요. 감사 표현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져요. 3. 아들을 중간에 끼지 마세요. 며느리 험담을 아들에게 하면 백전백패예요. 할 말이 있으면 며느리에게 직접 부드럽게 말하세요. 4. 내 삶을 충실히 사세요. 내 취미, 내 친구, 내 건강에 집중하세요. 집착이 사라지면 관계도 건강해져요. 그래도 안 변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가 안 변하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에요. 상대가 안 변해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가까이 있느니 평온하게 거리 두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건 며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로운 것이에요. 영숙이 마음의 매듭을 풀다. 영숙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영숙이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편해졌어요. 며느리에게 먼저 문자도 보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걸리는 게 있었대요. 바로 그 이사 자금 이야기. 그날 못 준다고 했을 때 며느리 표정, 아들의 전화. 그게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저쪽은 잊었을까? 아직도 서운해할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손주 생일이라 아들 집에 갔대요. 며느리 수진이가 케이크를 자르다가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죄송했어요. 영숙이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사할 때 돈 여쭤본 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가 전에 이사 때도 많이 보태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영숙이는 가슴이 뭉클했대요. 아니야, 수진아. 나도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할걸.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겠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그때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애 키우느라 지쳐서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둘이 한참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영숙이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됐어.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수진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는 가슴속 가시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아, 이것이 진정한 평화구나. 오늘부터 한 걸음. 옛 노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노부부는 절에 가는 대신 며느리에게 불공을 들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몇 달 후 며느리가 변했고 시부모도 변했어요.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오늘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세요. 기대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건강해라. 답장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또 보내세요. 언젠가 며느리 마음이 열리는 날이 올 거예요. 영숙이네처럼 어느 날 문득 서로 마음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될지도 몰라요. 설령 그런 날이 안 와도 내 마음은 이미 평화로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